배신당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기준.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무서워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같은 과자를 고르다 눈이 마주쳐도 친구가 되고,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함께 피하다 웃음을 나눠도 인연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친구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한 번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한 번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고, 한 번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뜻했던 시선이 조심스러워지고, 활짝 열려있던 마음의 문에 자물쇠가 하나씩 달립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 이름만 들으면 교과서 속 딱딱한 성인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는 평생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살고, 먹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별하면서 인간관계의 모든 희로애락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책상 앞에서 머리로만 쓴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며 피부로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인간관계. 나이 들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기준들을 공자의 말을 통해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 지금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반드시 그의 행동을 살핀다. 논어에 실린 이 구절은 공자가 제자 제여에게 크게 실망한 뒤 한 말입니다. 제여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논리가 명쾌했지만 낮에 수업 중에 버젓이 낮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배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보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든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탁하면 항상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보자고 했지만 연락이 끊기면 먼저 연락해오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편이야 라고 했지만 남들 앞에서는 슬쩍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힘든 순간에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보다 쓴소리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말과 행동의 일치, 이것을 공자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 신뢰.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일치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모입니다. 공자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의 출발점은 언제나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배신당하지 않는 첫 번째 기준이자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다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를 착각하지 마라.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끊어진다. 공자의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배신의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쌓은 동료애가 승진 발표 하나로 순식간에 어색해진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업을 함께하다 이해관계가 달라진 순간
돌변하는 파트너를 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넘쳐나다가 그것이 사라지자 연락이 뚝 끊겨버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처음부터 이익이 교집합이었던 관계라면 이익이 사라졌을 때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것은 그 관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을 기반으로 한 관계도 삶에 필요합니다. 직업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관계는 모두 소중합니다. 다만 그 관계를 평생 내 편이라는 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사람과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 내가 빛날 때 찾아오는 사람과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숫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간다.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진심을 보고 맺은 관계.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익이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를 덕으로 맺어진 관계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덕으로 맺어진 관계가 몇 개나 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 더 소중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배신당하지 않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법. 공자 사상의 핵심 중 하나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입니다. 군자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소인이란 당장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박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이 두 구절이 인간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군자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인은 표면적으로는 맞아 하며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대가 없습니다. 이해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 돌아서고 더 유리한 쪽으로 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두 유형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군자형 사람은 처음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언을 합니다. 편안하게 기분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소인형 사람은 처음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내 말에 잘 동조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얼마나 가벼운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상황이 유리할 때만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위험함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군자형에 가까운 사람인지, 소인형에 가까운 사람인지, 내가 군자를 지향하며 살아갈 때 군자형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기준, 오래된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잘 대하는 사람은
박정하지 않다. 오래된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인간 관찰법입니다.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아직 이해관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관계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함이 슬며시 들어오고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오랜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오래 함께 일한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우아하지만 오래된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고 소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친절함은 진심이 아니라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오래된 인연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 10년 이상 된 친구,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 사랑해, 덕분이야 라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새 것에 열광하고 오래된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진짜 보석은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 그 빛이 더 깊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오래된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도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기준, 허물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 허물이 있을 때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공자의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고 상처를 주는 말을 뱉을 때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그 허물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반면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고 항상 남 탓이 있으며 결코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말로는 사과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관계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느냐는 그 이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허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치려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금간도자기에 금을 채워 넣는 킨츠기 기법처럼 상처난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됩니다. 반대로 허물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표면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그 모든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6번째 기준, 어려울 때의 관계가 진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안 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시절에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칩니다. 나를 알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며 도움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 관계들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들도 분명 있지만 그 온기의 진위를 그 순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추운 계절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혼이나 가족의 상실을 겪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때 누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적은 숫자가 가져다주는 위로와 힘은 좋은 시절 100명이 모여 있을 때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역설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추위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시절에 소나무였습니까? 추위가 와도 그 옆에 남아있어 준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배신당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소나무가 되면 소나무들이 내 주위에 모입니다. 7번째 기준, 말이 많은 사람보다 침묵을 아는 사람. 공자는 유독 말에 대한 경계심이 컸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교묘한 말과 꾸민 표정에는 이남이 드물다. 말이 너무 유창한 사람, 항상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사람, 어느 자리에서든 말솜씨로 좌중을 사로잡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매력에 이끌려 깊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경고합니다. 말이 너무 화려한 곳에는 진심이 드물다고.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말이 목적 자체가 된 사람, 즉 말을 통해 상대를 조종하거나 자신을 과장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이 많은 자리보다 조용한 자리가 더 깊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사람보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는 사람, 말을 아끼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말하고 더 듣는 연습, 덜 약속하고 더 실천하는 연습. 그것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8번째 기준, 직언을 해주는 사람의 가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언여기여의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이롭다. 이것은 논어에 직접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공자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군주들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함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 아이디어가 잘못됐을 때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라고 동조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당장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지만 결국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반면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듣기 싫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동조할 때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기분보다 당신의 성장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9번째 기준,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는 것이 지혜다. 유익한 벗은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 넓은 사람입니다. 해로운 벗은 아첨하는 사람, 겉으로만 유순한 사람,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많은 벗이 아니라 바른 벗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인맥의 양을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왔습니다. 명함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디서나 아는 사람이 있을수록 유능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자리에도 나가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고, 안 맞는 사람들과도 억지로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인지를 알게 됩니다. 관계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시간과 감정과 주의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가 한정적이라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관계를 비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가? 소수의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나이 들수록 답이 분명해집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보다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단 한 명이 더 값집니다. 대규모 파티보다 3명이 앉아 나누는 깊은 대화 한 번이 더 풍요롭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남은 관계들이 더욱 빛납니다. 공자가 말한 유익한 벗셋. 그 정도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10번째 기준, 인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공자 사상의 핵심,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은 흔히 어질무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넓고 깊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공감, 배려, 도덕적 감수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요인, 인한 사람은 인함을 즐긴다. 인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연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기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노인이나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작은 장면들이 그 사람의 인함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이익이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익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계는 계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것들. 이제 공자의 기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준들을 하나로 묶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에는 사람을 많이 사귀려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30대에는 사람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상처받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깁니다. 40대가 되면 선택을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평화로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대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대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관계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버텨온 그 몇 개의 관계들, 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어떤 말을 들어도 순리대로 이해했고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0세에 이른 공자의 경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심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바른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는 떨어져 나가고 자연스럽게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배신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준. 지금까지 10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준은 아이러니하게도 배신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나는 배신당하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상처받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상처 주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거짓말을 듣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관계를 방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배신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벗어나서 관계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전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남의 소나무가 되면 내 어려운 시절에 소나무가 되어줄 사람들이 생깁니다. 공자가 평생 가르친 것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바꾸어라.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라. 세상에 좋은 관계가 부족하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관계의 씨앗이 되어라. 2500년을 건너온 지혜가 말하는 것.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배신이 일상이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했고 그 탐구의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25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과 실시간 소통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믿고 상처받고 치유하는 그 본질적인 과정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이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를 착각하지 마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라. 오래된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뢰하라.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직언을 해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라. 관계의 양보다 질을 택하라. 인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는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배신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현명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가 당신의 눈을 더 맑게 만들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까? 그 경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외로웠습니까? 그 외로움이 진짜 소중한 관계의 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조용히 옆에 있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사랑입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배신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 삶에서 소나무 같은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2500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라고. 배신당하지 않는 인간관계. 그 기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